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팀양당입니다. 원래 그 주말에만 좀 시간이 날 때 주말에만 좀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 그 전화로나 일반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지금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밥을 먹으러 가기 이전에 잠깐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짧게 한번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향을 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침향 중에 선향이라고 있습니다. 침향, 선향. 그래서 이 선자는 줄 선자를 써서 길쭉하게, 젓가락같이 길쭉하게 생긴 그런 향을 선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거 제가 일전에 그 아마 초창기 때 다석 TV에선가 저를 그 촬영할 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와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립니다. 이 선향이 보통 14에서 16cm, 보통 평균 한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느낍니다. 이렇게 이게 거의 뭐 25cm에서 30cm 이 정도 되는 크기로 하는데, 선향을 제조하는 방법이 좀 틀리죠. 우리는 이 선향이,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선향은 100%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 안에 심지가 있죠. 심지가 이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대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끝이 이렇게 더 뾰족하죠. 이렇게 된 이유는 땅이나 어떤 좁은 틈에 잘 꼽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이유는 실외용이라는 거죠. 실외용. 대부분이 베트남에서 선향을 사용할 때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우리가 침향 선향을 만드는데 침향 분말을 가지고 만듭니다. 침향 분말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분말은 분말 속에 침향의 수지, 기름이죠. 기름. 이 기름이 침향인데, 이게 이 분말 속에 몇 퍼센트 정도는 들어있겠죠. 많은 양은 아니겠죠. 분말 속에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수지가 들어있어서 이 분말을 이용해서 이런 선향을 만들었을 때 불이 타면서 이 기름이 녹아서 달향이 되는 거죠. 달향. 향이 이제 이 기름이 타면서 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무 분말이 타서 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질 부분이 타서 침향 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분말 안에 들어있는 수지가
불에 타면서 침향이 나오는 겁니다. 향을 우리가 맡는 그 침향향은 이 기름이 녹아서 발향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말은 목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목질 부분인데 모든 목질을 탈 때 CO2 및 이런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탄소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아무래도 목질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로 이걸 주로 실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보통 14에서 16cm 정도 되는데 혹여 나는 실내에서 피우고 싶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5cm 미만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 의견이죠. 5cm 미만을 사용해서 단지 사용을 할 때 한국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통풍이 잘 되게끔 주방 창을 열고 발코니 창을 열고 그 다음에 거실에 하나 피워놓으면 5cm 미만을 살짝 피우면 향긋한 향이 집안에 있는 일반 잡내를 많이 없애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선향을 사용하실 때 꽉 막힌 공간에서 많은 양의 선향을 태우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향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침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침향의 선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베트남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침향 선향은 일단 침향 나무에서 재배 침향입니다. 재배 침향에 어떤 박테리아를 집어넣어서 그곳에 침향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그 부분만 형성이 됩니다. 이게 보통 4년에서 뭐 10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려내서 조각품으로도 쓰고 오일을 침향 오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도려내면 이런 형태의 나무가 남겠죠. 이제 이런 형태, 이렇게 폭파인 이런 형태의 나무가 남습니다. 이런 형태의 나무가 남은데 여기 안에 이 나무의 단면을 보면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맥이 있습니다. 이 수맥 속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양의 침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려내고 조각품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들을 버립니다. 좀 큰 농장 같은 데서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버리고 이것만 사가는, 따로 사가는 도매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갈면 분말이 되겠죠. 등급은 제가 어떻게 뭐 정확하게 국가에서 어떻게 이거는 뭐 거의 버리는 등급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없습니다. 나누는 등급이 그런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저희가 원액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로 안에서 저희가 원액을 뽑아낸 다음에 이 안에 남은 잔재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뭐 깨끼 손가락 정도, 새끼 손가락 정도 굵기에 침향 원액을 짜내고 남은 그 쪼가리들이 있습니다. 이 쪼가리들을
그늘에 말려서, 그늘 뭐 햇빛에도 말리기도 합니다. 말린 이 조각을 또 사가는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상당한 그 향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저희가 원액을, 고급 원액을 짜내는 그런 농장에서는 이걸 재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려서 이거를 도매상들한테 또 팝니다. 그러면 주로 이 도매상들이 이거와 아까 요 나무의 조각들을 같이 섞어서 분말을 만듭니다. 분말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접착제를 사용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우리 국수 짜는 듯한 그런 기계에 넣고 이제 선향을 뽑아냅니다. 뭐 선향도 뽑아내고 또 삼각뿔 형태의 그 향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디자인의 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침향에 아까 있는 부분들은 어떤 뭐 원액을 뽑는데, 고급 원액을 뽑는데 이미 사용을 했고, 또 어떤 예쁜 이런 장식품을 만드는데 이미 사용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향 수지가 아주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만을 이용해서 분말을 만든다고 보셔도 뭐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분말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선향을 만드는데, 그러면 선향을 반죽을 할 때 뭘 집어넣냐는 거죠. 이 분말과 물만 합치면 그게 뭉쳐질까요? 안 뭉쳐집니다. 절대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말과 플러스 물이 있죠, 물. 여기에 플러스 이게 뭉쳐질 수 있게끔 뭔가 접착을 할 수 있는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녹말이 들어간다든가, 뭐 어떤 뭔가 끈적끈적하게 이게 뭉쳐질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래는 리시트리 파우더가 리시트리 파우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분말인데 그냥 이렇게 약간 붉은 듯한 이 분말이 일종의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만든 선향은 보통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상표로. 우리는 이걸 썼다. 분말인데 침향, 수지, 함유 약 몇 퍼센트의 분말을 사용했고, 깨끗한 물을 사용했고, 리시트리 파우더 이 세 가지만 우리는 썼다 라고 자신 있게 표기를 하겠죠. 이게 고급 선향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있으니까 상표도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제품을 만든 회사, 이 제품의 내력, 뭐 국제적인 어떤 인증,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베트남 겁니다. 여기 시장 가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널려 있습니다. 아주 뭐 흔하게,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아무런 제품에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회사 이름, 뭐 침향의 함유량,
뭐 어떤 인증, 뭐 아무런 상표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종업원이 이게 침향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슈퍼를 갔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어서 슈퍼에 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을 열었는데 보면 이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메로나, 뭐 수박바, 브라보콘, 뭐 조스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표에 이 제품은 뭐고 어느 회사가 만들었고 뭐 어떻게 모든 그 제품에 대한 이력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스크림 하나가 아무 이력이 없어요. 그냥 포장지가 백지 상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 중에서 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예. 저도 절대 안 먹죠. 뭔 줄 알고 먹겠습니까? 지금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침향 이런 선향을 살 때는 아무 상표도 없고 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회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상품을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수입을 해서 그 판매자는 누구이며 어떤 회사며 이러한 기록이 여기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상표도 없는, 또 이제 현지에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혹시 관광을 이쪽으로 오시거나 베트남에 놀러 오신 분들은 베트남 침향이 이제 워낙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이런 걸 막 사요. 사서 집에 가서 실내에서 피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을 피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하나 사시려면 베트남에서도 이제 혹시 여행 오셔서 어디 좋은 제품을 내가 좀 침향, 선향을 이런 걸 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물론 베트남 말이나 영어로 돼 있겠죠. 뭐 거의 뭐 90% 이상이 베트남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서 이 내용이 뭐냐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뭐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 3분이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사 이름도 좀 써져 있는지 밀봉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이 잘 안 돼 있으면 한국에 나중에 가져가서 불을 붙여도 금방 꺼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제품도 피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런 걸 좀 확인하고 밀봉이 정확히 되어 있는 제품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게 뭐 50개에서 한 70개, 6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침향이 어떻게 10,000원이고 20,000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콜라 한 병에 슈퍼를 갔는데 콜라 한 병에 200원 그러면 그 제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지 마시고 그래도 침향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있겠지. 반드시 확인할 건 침향 수지 함유가 몇 %인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선향을 사느냐 진짜 좋은 선향을 사느냐 이거 뭐 제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하셔도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제품을 혹여 한국으로 보따리상들을 이용해서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 솔직히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의 영업에 제가 지장을 줄까봐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베트남 이쪽 특히 낮장 쪽에 놀러 오시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그 질문들을 하셔서 좋은 제품, 정상적인 제품을 정확한 가격을 주시고 그렇게 구매해야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셔서 후회를 안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선향 이 앞에 무슨 글자가 하나 붙은 제품들 많죠.
자연산 침향 성향. 그러면 이렇게 언뜻 보면 자연산 침향의 분말로 만든 성향. 오해하기 쉽죠. 예. 자연산 침향 분말로 만든 성향이다. 앞에 자연산이 붙었으니까. 자연산 침향을 갈아서 이 선향을 만들었다? 최소 한 30-40개 들었으면 최소 제 생각에 수천만 원 해야 맞습니다. 네, 수천만 원. 수천만 원 정도 해야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재배 침향으로 만든 선향과 동일하죠. 아니면 조금 비싸겠지. 그러면 자연산 침향 분말에서 이렇게 했으면 재배산 침향으로 만들었는데 선향을 거기에 자연산 침향을 뭐 1%를 넣었다, 0.5%를 넣었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 상표에 정확히 붙어야 되겠죠. 자연산 침향 어디 거를 했고 재배 침향의 어느 농장 거, 베트남의 어느 농장에서 몇 %의 침향 수지 함유된 걸 가져와서 리시트리 분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향을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한국으로 공식적으로 수출이 될 때 세계 멸종위기 동식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이테스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된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런 선향을 파시는 분들이 저에게 반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항상 이 박스에 이 제품에 대한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모든 제품의 상표에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특히 이 접착제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뭘 넣어서 만들었는지, 왜 우리 코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접착제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는지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 이외에도 또 어떠한 더 질문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분말 플러스 물 플러스 접착제, 그 다음에 특히 이 자연산 침향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산 침향이 100%냐 아니면 1%냐, 어디 자연산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집어넣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분말의 침향 수지가 약 몇 %짜리를 썼냐,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넣냐, 그 다음에 접착제, 천연 접착제를 사용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자연산 침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간혹 있는데 그냥 듣기 좋게 자연산이라는 단어만 썼는지, 진짜 자연산으로 만약 만들었다면 진짜 자연산이면 몇 %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깎아서 만들어 넣는 영상을 찍어서 줘야죠, 같이 소비자한테. 그렇게 해서 했고, 가격은 이래서 이 정도 선정을 했다. 그리고 혹여 베트남에 오셔서 다낭이나 이런 다낭부터 나창까지 침향 파는 그 시장들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이런 아무 상표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인쇄가 되지 않고 스티커만 붙인 거, 여기에 인쇄를 해야 됩니다.
스티커만 붙이면 안 됩니다. 인쇄가 되어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국가에서 공인을 한 제품인지 아닌지, 상품으로 등록이 된 등록 번호가 다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는 가능하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다가 이제 해외여행 왔으니까 기쁜 마음에 이런 거 침향 사다가 스님들한테 많이 갖다 드립니다. 선물로. 스님들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이 침향랑이 이거 피워도 돼, 안 돼?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죠. 상표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뭐 역사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급하게 제가 이거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시고 혹시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면 좋은 제품들 골라서 사시고 좋은 분들께 선물도 하시고 침향은 집에서 피우면 베트남 말은 침향을 집에서 피우면 돈이 제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